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타임세일 종목 카테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은지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시장을 보면서 답답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주간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3%대 낙폭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무려 6%대, 저점 기준으로 본다면 7%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장에는 조금씩 힘을 내주는 듯한 분위기도 관찰이 됐는데요. 우리는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봐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한 시간 저희에게 투자해 주시죠.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불타는 금요일의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금요일장을 책임지고 있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먼저 제가 또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더욱 빠르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웅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도 정말 혼돈의 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장을 또 바라보는 태도와 또 다음 주까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기다려야 될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을 보면 2,400포인트가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2,400포인트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400포인트가 뚫렸다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하방으로 2,35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확전이 된다, 확전이 되지 않는다, 아직 결정된 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사자회담을 좀 열기를 좀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불발이 나면서 빈손 외교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기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결국에는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해줬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결국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해놓고 금리 동결에 대한 좀 여지는 남겨두기는 했으나 역시나 미국 나스닥 쪽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시장까지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장중에 5%까지 올라가면서 좀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의 반등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등산을 하다가 날이 막 이렇게 어둑어둑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날이 어두워졌을 때 괜히 내가 길을 찾아간다고 움직이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길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회복됐을 때 날이 좀 밝아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 이 타이밍을 잡고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또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까지 정말 많은 우려 있으실 텐데요. 이 15분 동안의 그 고민점들과 우려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프로도님 안녕하세요. 네.
종목 상담 신청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파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두고요. 38,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분의 1 비중 정도 들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정말 많이 일렁이면서 결국엔 큰 대장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파두는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 이 파두 대응 전략 어떻게 될까요? 일단 파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죠. 그래서 상장 당시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쪽에서 뭐 K-6 법안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업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파두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좋고, 비중 자체가 너무 크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제가 신규 상장주 들어가는 걸 권유해드리지 않습니다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비중은 한 10% 정도 내외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금리 인상, 고금리화가 이제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럼 미국의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당분간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라는 건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38,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지금 크다. 그래서 30% 비중은 10% 정도로 좀 낮추신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두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삼부토건입니다. 3,6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삼부토건 또 오랜만에 온 종목 같아요. 네, 정치 맞습니다. 관련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지금 3,6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청자분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조금 아셨다라고 하면 이런 손실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인데요. 자, 주봉을 살펴보게 되면 이 쌍봉이 나와주는 그런 패턴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HTS가 잠깐 이제 멈춰졌는데 다시 잘 나오네요. 자,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쌍봉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럼 쌍봉 패턴 이후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고점을 결국에 돌파 시도를 해줬는데 결국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줬다란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패턴이 보여지게 되면 시청자분들은 이제는 좀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지를 해놓으시고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걸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리시는 그런 패턴들을 보면요, 굉장히 좀 비슷해요. 삼부토건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보통 이런 위치에 많이 물리더라고요. 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로서 1,000원대에서 5,5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차트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대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재료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우크라이나 재건 재료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방향으로 잡아가시고 횡보를 하거나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시는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점들 있으실 텐데요. 요즘 장이 너무 힘들죠. 이 힘든 장 함께 고민 풀어나가면서 종목 진단도 받으시고 더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가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화장품 한번 해보겠습니다. 1,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거 꼭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어제도 중국 관련
중국 관련 관광객들 관련주로 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종목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모멘텀은 계속 유효한데 계속 손실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좀 잘 좀 짜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당시 이제 8월 달에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좋아지겠지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뭐 거시적인 경제나 이런 기본적인 재료들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항상 꼭 차트에 대한 공부도 놓치지 않고 하시면 오히려 이런 위험들을 좀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패턴이랑 비슷하죠. 역시나 쌍봉 고점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아주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쌍봉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는 전고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하면 대부분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잘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 상담 방송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이런 패턴에는 반드시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관광 리오프닝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소비가 계속해서 이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진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역시나 대내외적인 리스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이제 현금 확보를 마련해 놓는 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방향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더 많은 종목들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에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 해보겠습니다. 루닛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 있으십니다. 회사가 매력적이고요. 최근 저점 다지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더 떨어졌네요. 이거 버텨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루닛이 13만 7천 원에 종가 형성돼 있습니다. 손실이 꽤 있으시네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역시나 지금 굉장히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항상 이런 리스크들은 안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왕이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쌀 때 들어가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15만 원 가격대가 내가 산 가격대니까 좀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 합리적으로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올해 초만 해도 이 가격대가 18,000원, 거의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의 종목이 27만 원까지 올랐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팔아내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싸게 샀으니까 27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제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15만 원이 적절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셨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아쉽게도 이 지지선 부근을 이탈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13만 3천 원 부근, 이 부근을 이탈해 주느냐, 이탈해 주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13만 3천 원 부근을 이탈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9만 1천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코스피도 제가 말씀드렸죠. 2350선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지수에 같이 밀려서 이런 개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게 유일한 대응 방안입니다. 네, 루닛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귀여운 윤지 앵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제주은행이고요. 9,8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있으십니다. 이거 제주은행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소형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금리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그 대체제로 이런 중소형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또 굉장히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 제주은행이 더 상승할 거냐?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당분간은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에서 단순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과거에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는 또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았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한 재료들로 엮여서 좀 세력들이 올린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에서 충분히 매도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음봉이 나왔을 때도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약수익권에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제주은행 약수익권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종목이 올라왔네요. 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불뚝 제이진님께서 보내주신 마음 AI입니다. 2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있으십니다. 우리나라 AI 종목 중 이거 좋아 보여서 매수했는데 주가를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왔습니다. 마음 AI 저희 종목 상담할 때도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에요. 오랜만에 왔는데 23,100원에 오늘 종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어쨌든 뭐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도 역시나 AI입니다. 그래서 기업형 AI나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도 10월, 11월 달에 이제 발표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21,000원 부근, 이 지지선 부근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지지선 부근에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올라와 줬다라는 건 이 지지선이 아직까지는 저는 좀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는 저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까지 저는 수익도 충분히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갭든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3만 원 부근에서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 부근 1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통창을 보니까요. 아직 종목 상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셀코리아였습니다. 그쵸? 네. 오늘 장이 2,400선이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이 무너지면서 정말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 장은 어떻게 또 보셔야 될까요? 다음 주 장은 저는 이미 많은 악재들이 지금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이런 악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다음 주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거지 국내 증시에 뭐 큰 문제가 있거나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들 꼼꼼하게 해결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정말 힘들기만 했었던 하루였는데요.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 날씨보다 훨씬 더 차갑게 그렇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증시가 9월 달부터 쭉 한번 밀려 내려왔잖아요. 지금 실제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그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우리 증시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역시나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요. 역시나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반도체 업황들도 반등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어쨌든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 회복 전망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고금리 체계에서 좀 금리 동결 쪽으로는 좀 가져야지 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좀 회복하고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 이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들 업황도 회복이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도 딱히 아니었고 비둘기적인 발언도 아니었는데 금리 동결이 일단 11월에는 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 크게 빠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에 봄은 온다 이런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고 지금 업황 자체가 저점에 기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해 보면서 오늘도 저희 청계 기법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참 힘들 때 믿을 만한 그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청계 기둥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법이잖아요. 오늘도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지금 종목 발굴을 할까 이런 포인트도 굉장히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회복하는 다음 주에는 좀 회복하는 그런 느낌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증시가 좀 빠졌을 때 어떤 종목으로 내 손실을 좀 메꿀까 이어서 수익까지 이어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천개 기법으로 그런 종목 발굴할 수 있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개 기법의 포착 조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 네. 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이 저점에서 보통 매수를 해요.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거나 아직 이 종목이 유명하지 않을 때 알게 모르게 저점에서 매집을 한 이후에 그때 뉴스나 호재를 막 뿌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쵸. 자, 근데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보고 그때 사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좀 집중해 주시고 네. 우리는 그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이용해서 흔적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매집을 완료한 시점 그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천개 기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 그리고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글만 보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차트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로 굉장히 핫하게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고 주목을 받은 만큼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이죠. 대부분 2차 전지 핫하다 좋다 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천개 기법을 받아가셨다면 이 포스코홀딩스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매수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천개 기법을 받아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둥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이 기둥이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포착을 해서 우리는 그때 매수에 들어간다. 이 기둥이 바로 세력들의 매집 흔적,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네. 이 신호를 파악하려면 굉장히 차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거래량도 봐야 되고 캔들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검색식 하나로 이 세력들이 매집 완료 포인트를 1차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기둥이 떴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계단, 이 세 번째 계단을 돌파 또는 돌파 시도해줬을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면 되고요. 이 두 번째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이 힘을 응축시켰다 폭발하기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들이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왔네요 하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매일매일 지켜보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할지 유심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단의 역할은요. 손절 라인이에요. 결국에 종목에 물린다는 건 뭘까요? 내가 손절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계속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기도 메타 하시는 분들 결국에 손절을 못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분들한테 너무 필요한
이 첫 번째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떠주고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해 주더라도 이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게 되면 우린 과감히 손절을 해야 된다. 네. 내가 지금 손절을 하는 건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 세력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었고요. 76만 4천 원까지 9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뭐를 통해서? 천개 기법을 통해서 90%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 포스코 DX 차트예요. 이번에는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 물량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승할 때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리겠죠. 자, 내가 종목이 이렇게 기둥이 3개가 떴어요. 일단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실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계단까지 돌파를 해줬는데 중간에 첫 번째 계단 이탈도 안 해줬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매수한 가격대가 15,000원대예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갔죠. 그래서 45,400원까지 무려 30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그리고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천개 기법 하나로 종목 발굴도 할 수 있죠. 매수 타이밍도 잡을 수 있죠. 손절 라인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주식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주식에 대해서 좀 수익 좀 많이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천개 기법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손절을 참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계단 중에서 첫 번째 계단이 손절 시그널을 주는 계단이거든요. 이 계단을 이탈하게 될 때에는 손절을 과감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몰 비용의 오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미래에 내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을 원하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새 제약바이오 시장이 마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출렁 있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금리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오늘 현대바이오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진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뭐 거의 없다시피 그쵸. 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급등세를 보여준 게 현대바이오. 그래서 오늘 좀 현대 제약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바이오 보면서 좀 내가 일찍 매수해둘 걸 하시는 아쉬움이 네. 굉장히 크셨죠. 자, 천개기법 받아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아쉬움 잡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화장품, 코로나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이슈는 바로 이거예요. 자, 코로나가 다시 지금 성행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3월에 비교해서 지금 거의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역시나 겨울철이 되면 그 감염자 수는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겨울철에 좀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프티의 임상시험 참여 의사과학 교수 12명이 이제 있었고요. 긴급 네. 사용 승인 검토 동의 이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굉장한 상승을 그쵸.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천개기법 받아가시는 분들 예시를 좀 딱 보기 좋은 종목이거든요. 자, 기둥이 한번 떴어요. 과거에 네. 한번 떠졌던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가격대가 거의 2만 원대에 저희가 진입을 할 수 있었고 가격 한 20% 정도 수익권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계단이 떴을 때는 돌파는 해줬는데 첫 번째 계단 이탈해줬어요. 네. 이때 어떻게 해요? 손절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구간이 짧단 말이죠. 수익은 크게, 손절은 항상 짧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둥이 떴었을 때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해줬습니다. 네. 거의 80%가 넘게 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우리가 2승 1패를 했죠. 그리고 손실은 5% 정도, 수익은 거의 두 개 합치면 100% 정도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말은 쉬운데 이게 굉장히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하기 어렵단 말이죠. 천개 기법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한번 상승을 해줬을 때 하락하는 이 시점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거래량은요, 이 캔들의 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내가 밥을 충분히 먹으면 그 상승 탄력이 힘을 내서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반대로 거래량이 없다.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원동력, 거래량, 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아줬는데 이때는 세력들이 나간 게 아니라 개미들만 털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다시 저점에서 매집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세력이 매집이 완료했다라는 이 천개 기둥이 2개나 나와줬어요. 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계단 견고히 지켜주면서 주가가 쭉쭉쭉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19%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차트를 살펴봤는데 300일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 진짜 천개 기법의 위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선점하고 싶다, 그냥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도 수익으로 한번 좀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도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2128-8566번도 많은 상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뷰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저희 한일단조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를 아주 살짝 못 미친 상태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한일단조 아무래도 어제 뭐 사우디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전쟁 관련된 이슈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퍼지다 보니까 지금 주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차트상의 위치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장세, 순환매 테마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재료가 좋은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재료가 하나 엮여 있는 것보다는 두세 개보다는 네다섯 개, 여러 가지 관련주로 편입될 수 있는 종목들이 한 가지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 제가 좋다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재료로 부각받고 있는 게 방위산업 종목들만 그쵸.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방위산업 쪽으로 재료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한일단조를 추천드렸었고 8월 18일 어제 그저께죠. 제가 추천을 드렸고 오늘 목표가까지는 살짝 못 미쳤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RSI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세력이 매집 완료했다라는 이 신호까지 떠준 상황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치고 한번 매물대를 강하게 한번 뚫어줬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장중에 낙폭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는 내가 올라갈 때는 저항을 받는 이런 저항선 역할을 하지만 다시 내려갔을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매물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재료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엮여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단조에 대해 좀 관심이 있거나 또 추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로 인해서 시장이 참 혼란스러울 때 유일하게 좀 집중되고 있는 테마가 있다면 방산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일단조도 방산 테마의 상승과 함께 지금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은 조금 약세로 거래를 결국에는 마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딩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도달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만나봤었던 종목이었죠. 좀 선물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 10월 6일에 추천을 받았고 누적 수익률이 오늘 6,600원 터치하면서 43%를 넘겨섰습니다. 이 종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렌시스 제가 세력 10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작전주다, 세력주다 하는 이런 종목들을 10개를 뽑아왔었죠. 그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랑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주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호재나 재료가 뭐가 나올지는 몰라도 어떤 재료로 풀겠구나, 이제 막 뉴스에 부각이 되겠구나, 우린 그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렌시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업 같은 경우에 보안솔루션 제품 및 가전제품 부품 설계를 제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컨드 가전이라고 하죠. 이런 큰 냉장고나 TV 이런 거 말고 뭐 가스레인지나 이런 작은 가전들, 세컨드 가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이렌시스의 매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오일 댐퍼, 감속 모터 이런 부품들을 공급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사업 쪽으로 확장을 한다.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그것도 AI 분야랑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그래서 AI랑도 엮일 수가 있고요. 신사업을 통해서 로봇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이제 가전 이쪽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삼성과의 이제 협업이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이슈를 지금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렌시스 여기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은 보안 솔루션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보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주목받고 있지 않아요. 사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 않는 테마인데 다시 한번 그 중에서도 이렌시스가 딱 올라온 걸 보면서 1000개 기둥이 그야말로 옥석 가리기에 정말 필수적인 기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개 기법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1000개 기법 신청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1000개 기법 빨리 못 받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차적으로 제공이 되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상으로 이렌시스도 지금 자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저점에서 오래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승했을 때 그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히 이 1000개 기둥이 포착이 됐어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 때 이렇게 기둥이 떠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제 저점에서 횡보할 때 이 고점에서 파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눌림목 매매라고 하죠. 이 눌림목 매매에도 1000개 기법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용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추세 보시게 되면 이평선 완벽한 정배열을 이루고 있으면서 상승 추세를 탔죠. 그리고 지금 추세선을 쭉 그어 놓게 돼도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매물대 충분히 다 소화를 해줬고 금일 강한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까지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변곡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고점을 뚫어주냐 뚫어주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역시나 지금 매물대 구간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 저항선은 오히려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지지대 구간에서 상승 탄력도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이 종목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좀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해도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뉴스 기사 하나하나 다 좋은 기사들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기사들만 걸러서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단타 종목들 오늘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쵸. 그래서 단타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오늘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경제에 대한 공부까지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이렌시스 살펴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시장이 잘 갈 때는 테마에 묶이면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가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같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테마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서 정고점을 뚫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렌시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더 기분 좋은 주가 랠리를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제 시간에부터 강력했던 종목입니다. 10% 꽉 채우고 오늘 30%를 꽉 채웠어요. 정말 시장에서 오늘 예쁨 받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S&T 에너지 제가 추천 당일이 이 8월 8일 이때까지만 해도요. 네. 제가 에너지 관련 추천하니까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무슨 지금 상황에서 에너지, 화학, 업황도 안 좋은데 이런 종목을 네. 추천하냐. 저도 뭐 이 업황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저는 세력들의 매집 포인트, 이 매집 흔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이슈로 상승할지는 저는 몰라요. 제가 네. 미래를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요. 그쵸. 하지만 이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통해서 결국에 종목이 상승을 한다. 24.34%이 종목 올라갈 거, 이 종목 추천한 전문가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맞아요.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1000개 기법을 통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S&T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교환기 및 배열 회수 보일러 제조 업체예요. 그래서 공랭식 열 교환기 사우디 중동 지역의 시장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슈만 있었을 뿐이지 뭐 구체적인 이런 재료 같은 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죠.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사우디 경제사절단 동행 중동 현지 발전소 기자재를 공급 추진한다. 네. 이 소식에 상한가까지 간 종목입니다. 네. 결국에 여러분들 이런 뉴스가 터졌을 때 내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큰 수익을 볼 때는 저점 매수하셔야 됩니다. 선침해라고 하죠. 재료가 있기 전에, 이슈가 있기 전에 이 종목을 선침해 들어간다. 말은 쉽잖아요. 근데 이 1000개 검색식은요, 대부분 이 저점에서 횡보했을 때 우리는 매수 타점이 나와요. 그리고 뉴스 이런 거 나오면 그 타이밍에 맞게 팔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지 않나요? 네, 진짜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천사 멘토 허기웅 멘토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기분 좋은 상승률을 오늘 보여줬으니까 앞으로의 주가 랠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뉴스가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던 건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 대통령이랑 동행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부각이 됐는데 정말 많잖아요. 동행하는 기업들이. 맞죠. 그런데 그 기업들 중에서 왜 하필 이 S&T 에너지만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는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0개 검색식 받아가신 분들도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가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00개 기둥이 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계단 이 캔들이 올라와 졌잖아요. 돌파를 하거나 돌파 시도를 해주면 많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매수를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손절을 짧게 가져갈 거니까. 자, 그래서 1000개 기둥 떠졌어요. 그 전에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물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차트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 매집봉은 몇 개나 나왔는지 계산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개미털기 구간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본업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어려워요. 주식 공부까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AI랑 비슷한 거죠. 이 검색식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좋은 도구와 좋은 뭐 냉장고나 가전제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 무료로 드린다고 했어요. 네. 자, 이 타이밍에 우린 매수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전문가님, 이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줬네요. 저점도 깨졌네요. 자, 그럼 손절하시면 됩니다. 네. 자, 낙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10종목을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 중에 한 3, 4종목만 30, 40%, 뭐 한두 종목만 100%, 200% 나와도요. 내가 8종목을 5%씩 손절해도 그 수익, 손절분을 메꾸고도 남는 수익이 나와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제가 8월 8일 날 추천을 해드렸죠. 그리고 결국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24.3%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5% 손절 이거 치우고도 20% 수익권이에요. 네. 자, 1000개 기법은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 오늘도 굉장히 거래량 크게 나와주면서 상한가까지 터치해줬죠. 거기에 이 매물대 두꺼운 부분까지 제대로 뚫어졌다는 말이죠. 제가 거래량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없다시피 하면 이 상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거래량이 그동안 진짜 없었어요. 자, 근데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건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 관점에서는 저는 홀딩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S&T 에너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쯤에 포착을 했는데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려가잖아요. 네, 거래량을 보더라도 그 이유가 좀 파악이 되는 그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던 종목을 8월 8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정말 오늘 기염을 토했던 종목이었습니다. S&T 에너지 1000개 기둥으로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000개 기둥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요. 톡방에서 1000개 기둥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시간입니다. 언박싱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아, 게임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게임 관련주를 가져오냐. 네. 제가 또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뭐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한참 하락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게임을 굉장히 그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하니까 뭐 페스티벌도 많이 가고요. 네. 뭐 뮤지컬도 보러 가고요. 등산도 가고요. 뭐 낙엽 구경하러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게임 관련주 중에 플레이 위드가 네.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 자, 어떤 이슈로 올라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뭐라도 터치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매수한 이 평단가보다 위에서 팔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세력들이 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큰 수익을 보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00개 기법을 통해서 항상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세력들이 팔 때 우리도 같이 팔고 나오자고요. 이제 호재 나오면 우리 그때 팔면 됩니다. 네. 자, 플레이위드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공급 회사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로 편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요 IP, 게임 같은 경우에는 로안 온라인, 실 온라인, 로안엠, 실엠 등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엠 같은 경우에는요, 대만 앱스토어에서 1등을 하고 이제 국내 출시 예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이 스팀이 이제 PC방 서비스를 공급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5월달 부근에 이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9,300원 정도 급등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전에 굉장히 또 길게 올해 횡보를 하면서 세력들의 매집 구간, 특히나 이쪽 부분, 윗골이 길게 달린 거래량 터진 캔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세력들이 매집 준비를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팀, PC방 공급 이런 이슈로 주가를 터뜨렸다. 자, 근데 결국에 이런 재료가 탄탄하게 들어가는 재료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재료를 한번 터쳐주고 이 9,39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점마저 깨주면서 아, 이제는 안 되겠다. 개미들 이제 못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털려 나가죠. 자, 그래서 개미 털기 구간 거래량 없다시피 한 모습, 그리고 저점 4,530원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쌍바닥 패턴 그려주는 모습, 그러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는 이 매집봉이 다시 한번 출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서 이 세력이 매집 완료됐다라는 신호, 이 1000개 기둥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차트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 이 긴 매집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기 굉장히
물린 개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개미들한테 가격 올려버려요. 와, 개미들 나 이제 본전가 왔다 해서 다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세력들은 그 물량을 다 빨아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다시 한번 횡보를 해주면서 매집 완료됐다라는 신호, 이 1000개 기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하냐 이것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검색식 받아가시면 이 기둥 하나로 세력 매집했다는 이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네. 거고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를 해주면서 매수 구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320원 부근부터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 그리고 이 매물대 보이시죠? 두꺼운 매물대 구간 이건 1차적으로 저항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7,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게임 관련된 종목 플레이 위드를 들고 오셨는데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6,320원 아랫단부터 첫 번째 계단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 매수 진입 가능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매물대 구간입니다. 7,5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가 터치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목표가는 톡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말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춥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는 더욱더 파랗게 질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쌀쌀한 날씨보다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는데 다음 주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화답하게 될지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기분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기분 좋은 시장으로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